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3일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비축 자산 5가지 발표했었죠. 저는 이 코인이 왜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월 7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의 차나며 이제 아들이죠. 월스트리트가 다 잠들어 있는 일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뭐 일 안 하죠. 요때 다 쉬고 있을 때 이제 트럼프 이제 아버지가 암호화폐 준비금을 발표한 것은 이건 너무나 천재적인 거 아니냐. 뭐 자화자찬을 했고요. 이 시간에 전통 금융은 문을 안 열었고 월가는 잠잤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글쎄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생각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전통 금융은 코인을 따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종할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5로 돌아가지 않는다.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트럼프보다는 그 뒤에 있는 뒷단의 세력들, 뭐 대표적인 게 월스트리트입니다. 뭐 글로벌 유대계 금융 자본인인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뭐 개인들을 위해서 뭐 코인을 뭐 가격을 올려줘서 다 같이 잘 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개인을 철저히 유린하고 이용해요. 개인들이 부자가 되면 월스트리트에서 파는 수만 가지 뭐 파생 상품, 뭐 땡땡 ETF, 뭐 401k 연금부터 해서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30년, 40년 동안 수수료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개인이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철저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서 좀 용어를 바꿨었죠. 디지털 자산으로 실은 비축을 행정명령 할 때 그 용어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도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제가 봐도 너무 심한 뭐 멜라니아 코인, 트럼프 코인, 본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이거 발행을 했었고, 뭐 리브라 코인은 제가 거의 양 수준이라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뭐 알트코인을 뭐 비축하겠다. 이제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번 올랐었잖아요. 이거 너무 노골적이어도 너무하다. 그리고 좀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 싶을 만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미국 코인,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 비축,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트럼프나 그 아들들이 일단 비축 후보로 추진해봐. 이 언급이 되는 코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ETF, 알트코인 ETF에 될 순서, 아마도 시총순,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 순, 요 친구들한테 제가 볼 때 큰 기회가 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회를 다 잡겠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지금 뭐 XRP는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도지코인도 옛날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좋은 기회를 좀 못 잡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오랫동안 뭐 크립토 TV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니시겠죠.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 24년 3월 1억 원 시대 열렸다 하면서 엄청난 포모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그 후로 7개월간, 작년 7개월간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자신의 과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5일 대통령 당선되고 12월 초까지 그냥 폭등을 했었죠. 알트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작년 12월부터 최근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해서 계속 사셨습니까? 존버를 하셨습니까? 매수를 하거나 존버를 만약에 하셨다,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대중이랑 반대로 하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의 깡이 없다. 여기를 그러니까 투자가 안 맞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정도의 깡이 없다, 지식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거 가지고도 실은 어려워요. 탐욕을 절제하고요. 실제 좀 운까지 따라주면 어떻게 된다?
올해 연말쯤 뭐 좀 큰 돈을 쥐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전략적 그 준비금으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만 포함해야 된다. 알트코인, 야, 이거는 뭐 좋긴 한데 장점이 있는데 전략적 준비금을 비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금이고 예를 들면 이게 석유거든요.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어? 비트와이즈의 이제 CEO가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가치를 저장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비트만 합시다.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이성적으로 들려요. 저는 이 말의 논리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조금 이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결코 충동적으로 단어를 언급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 계산되어 있고요. 뒤에서 스크립트를 당연히 누군가 준 겁니다. 저는 이 디지털 자산 비축, 뭐 여기서 뭐 5개 코인, 뭐 3월 7일에 뭐 또 이제 코인 이름 몇 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히려 90%, 80에서 90%는 더 큰 손해를 결국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생각해 볼까요? 지난 7년간 리플을 뭐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욕을 했었죠.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뭐 최근까지도 이더리움 뭐 이거는 진짜 쓰레기다 뭐 그 호명이 됐는데도 안 간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XRP를 7년 동안 저주했는데 24년 12월 폭등하니까 그때야 이제 11월 말 12월에 많이 한국에서 많이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거래량이 터졌지 않습니까? 전략 비축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해도 되고요.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트코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제가 볼 때 이거 프레임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거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미국 전략 준비금은 알트코인 뺍시다 우리. 비트코인으로만 구성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과거를 보면요. 뭐 게리 갠슬러도 그렇고요. IMF 총재, 세계은행, 뭐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죠.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다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돈 세탁이다. 뭐 찾아보시면 뭐 숱하게 나와요. 뭐 변동성이 크다. 뭐 아주 얌전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였고요. 한마디로 비트는 사기인데 이게 바뀌었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트코인만 킹으로 바뀌었었죠. 이게 지난 2년간의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됐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2년, 3년간 지금 우상향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일반인 기준 알트코인은 처절했었고요. 비트는 꾸준히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 알트는 역시 쓰레기구나. 알트를 팔고 아마 비트로 옮겨 타신 분들도 저는 꽤 많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인들이 알트코인을 이거 쓰레기네. 이더리움, 솔라나 이거 좋은 줄 알았더니 XRP 에이 이거 나 안 해 라고 팔면 이제는 또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다? 제가 봤을 때 지금 2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포문은 열었고요. 3월 7일에 크립토 서밋에서도 글쎄요, 뭐 알트코인 관련 언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알트코인도 킹왕짱 될 수 있다. 제가 볼 땐 이게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CEO 차선책이 뭐냐? 특정 자산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말합니다. 특정 코인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코인 시가총액 가중한 뭐를 개발하자? 인덱스를 개발해서 활용하자. 사실 여기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인덱스는 지수입니다. 지수. 코인의 시총을 반영해서 뭘 만들자? 지수를 만들자. 지금 지수를 안 만든 거래소를 찾아보기 힘든 뭐 나스닥이요, 뭐 CM이요, 업비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뭐
알려진 거래소들은 S&P도 지금 크립토 지수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뭐 할 거냐? 지수로 만들어서 팔 것이다. 그게 지금 미국의 S&P 500,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코인을 담아 버리는 거예요. 지수 만들어서 거의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특징이 뭐다? 크립토 지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2,100만 개 이상 못 팔죠. 현물 ETF 못 팔잖아요. 그 수량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크립토 지수는요. 이거 지수로 만들어 지수에는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요. 무제한 팔고 수익은 판매 수수료는 무제한인 겁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순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높으면 더 퍼센트를 높게, 그러니까 비트 한 70%, 이더 한 20%, 나머지 뭐 솔라나 XRP 3%, 5%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기관들은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뭐 세금 문제다, 뭐 신고할 것들, 보관 문제 엄청 복잡한데 요 지수 ETF 사면 걔네들이 다 책임져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1년마다 그 매니지먼트 피를 내는 거죠. 비트 이더 당연히 제일 비중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총 순으로 알트코인도 자동적으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 전략적 비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지수 뭐 S&P 500 크립토 지수 나오면 그거 삽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도널드 J 트럼프 뭐 그래도 뭐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였죠. 먼저는 크립토 전략 비축,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아니죠. 5개 코인 언급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3개만 먼저 얘기를 했었죠. XRP, 솔라나, 카르다노. 그러면서 맞아. 여기 비트 이더 빼먹었네. 나 비트 이더도 사랑해. 라고 이제 뒤에 얘기를 잊지 않았었죠. 3월 7일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월 8일. 그러니까 어쨌든 주말 깨나 이제 그 개최가 되겠죠. 백악관 크립토 차트 데이비드 sak스가 사회를 보거든요.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사회를 이 친구가 보고 발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오늘 7일까지 해서 크립토 서밋까지 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어? 뭐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크립토라고 하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겠지만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주말까지도 지금 이 기대감은 제가 볼 때 아마 남아있겠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사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인사이더가 아닌 이상은 이거 모릅니다. 또 다른 코인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세금을 뭐 깎아주겠다. 이거는 기관들이 뭐 비트 이더 사는데 세금 깎아준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아니면 이게 뭐 코인 분류에 대한 규제 명확성 뭐가 될지는 실은 모르는 거죠. 제가 아는 것은 당연히 코인에 유리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코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 코인이 아니라요. 미국 코인 위주로 뭔가 호재를 터뜨려도 터뜨릴 겁니다.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롤러코스터 위로 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못 차릴 확률이 지금 제가 볼 땐 보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하죠. 뭐 세금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코인에서 세금 이거 너희들 최소한으로 걷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본인 얘기를 했더니 데이비드 sak스가 이런 트윗을 남겨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무도 세금에 대한 거 지금 코인 세금 발표한 거 없었어. 그리고 지출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국가에서 막 이렇게 돈을 쓰는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좀 기다려라. 야 세금인지 이게 뭐에 관련된 건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발표도 안 했으니까 3월 7일을 기다리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상승장 내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이 조금 길어졌었고 폭이 좀 더 컸었죠. 그걸 감안한다면
3월 달에서 4월 초 중순까지 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저는 이제 100%가 아니죠. 과거를 보면요. 이번 3월, 4월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저는 사이클 톱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클 전체에서 최고점 갈 길이 워낙 멀고요. 로컬 탑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빠르면 한 달, 뭐 길면 2달, 3달 후에 이제 피크를 찍는데요. 지금 이 기세면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부터 3월, 4월 반등 여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너무 심한 상승세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요. 한번 좀 생각을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부 코인 스테이킹 좀 빼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적당한 가격에 걸어 놓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도 한번 잘 이제 하신다면 익절이겠죠. 뭐 굳이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워낙 그 투자하시는 금액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뭐 돈을 빌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클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죠. 폴리곤이라고 하는 코인 있죠.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여기에 이제 창업자 샌딥 그러니까 네일왈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인도계 미국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뭘 하든지 트럼프가 미국 최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우리 코인도 미국 태생이다라고 입장을 쓱 바꾼 거예요. 야, 우리 미국에 본사가 있고 CEO, CLO, COO, CPO, 우리 지금 C-level 임원들 다 미국 사람이야. 미국 암호화폐가 되기 위한 기준이 뭐니? 우리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 비탈릭이 러시아계 뭐 캐나다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 코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폴리곤 설립자인 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도계지만 미국 텍사스에서 이 사람은 CEO네요. 어쨌든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폴리곤도 미국 태생 반열에 합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지금 우리 직원 절반은 미국에 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23년 6월 달 있죠. 그때 이제 SEC에서 뭐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뭐 등등등 코인 19종을 미등록 증권이야 하면서 거래소를 기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폴리곤이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폴리곤이 그때는 우리 미국 거 아닙니다 하면서 선을 싹 그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입장을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하고 있는 그 일관성, 속성이라고 하는 게 해외 기업보다 무조건 자국 기업 중심이고 해외 기업은 그냥 관세를 수십 프로 때려서 그 굉장히 디스어드밴티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그러면 미국 내에 투자해. 미국 내에서 공장 지어. 일자리 만들고 세금 미국에서 내. 그럼 내가 세금 좀 깎아줄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미국 코인 위주로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ETF 후보군들, 시총이 높은 친구들, 뭐 서클에서 지원하는 그런 블록체인들 위주로 아마 가야 되지 않겠냐. 굳이 이제 퍼센티지를 한번 나눠 본다면 저는 비트를 포함한 우량 알트코인 일부 있죠. 그 친구들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90%라고 썼는데 혹시 이제 뭐 밈코인이다, 100배, 1000배, 만배 코인 그거는 뭐 5% 아니면 10% 그거는 이제 다 날려도 좋을 정도의 금액만 하시고요. 대부분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미국 코인들 위주로 좀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량 코인 90% 이상 가져가는 게요. 결국에는 효자 노릇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실은 카르다노도 예전에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거 뭐 똥코인이다, 그거 끝났다. 근데 뭐 기다리면 결국 같지 않습니까? 뭐 헤데라, 뭐 알고랜드, 저 뭐 이더리움, 솔라나 마찬가지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우량 코인이 시간이 지나면 효자 노릇을 할 확률이 전 매우 높다. 도지코인도 미국산이다. 이제 머스크가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뭐 시베토시 나카모토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해줄 게 있는데 도지코인도 실은 미국산이야. 그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누군가 이제 만들었지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웃고 있는 이제 이모티콘을 이렇게 달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그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거죠. 뭐 도지코인을 지금 대표할 사람이 필요한데 머스크는 지금 장난만 치는 것 같다. 그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가까우니까 이거 이제 전략적 비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X, 트위터에 이제 곧 도입도 될 거다. 근데 트럼프가 예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암호화폐 전략 비축.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있어요. 코인 전략 비축을 발표하면서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 있다. 솔직히 저는 밈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치라고 하는 건요. 그들이 찍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뭐 그냥 주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찍으니까 힘이 생기겠죠. 저는 만약에 사실 이번에 도지코인이 빠져 있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3월 7일에 뭐 코인을 추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면 전 당연히 도지코인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헤데라, 온도 파이낸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 동생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아마 오후 시간에 또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코인, ETF 확률이 높은 코인, 이 코인 위주로 하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코인이 포함이 추가로 될 것이냐 이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전 이거 가지고 뭐 단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비축에 포함이 됐냐 안 됐냐는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게 지수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겠죠. 지금부터 100년, 200년 이거 할 겁니다. 크립토 지수는 시총순이다. 그리고 자동 매수, 소극적인 투자입니다. 기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알트의 호재다라는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순위 제가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는데 물론 작년 순위지만 이제 AUM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자산이 가장 큰 회사 일렬로 나열을 했더니 1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락이죠. 2위 뱅가드입니다. 3위 피델리티, 4위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게 뭐 은행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덜 알려져 있긴 해요. 뭐 5위 모건 스탠리, JP 모건보다 위에 있고요. 4.3 트릴리언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을 굴리고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그리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탑 10 대주주 누가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그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냐? 보시면 뱅가드가 1위, 2위가 블랙락.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그냥 자기 뭐 자사주 들고 있는 거죠. 뭐 인베스코, 뭐 지오드, 피델리티, JP 모건.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이게 뭐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서로의 지분을 서로가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락은 뱅가드 거 많이 들고 있고 블랙락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거 많이 들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피델리티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 대주주고 이게 뭐냐? 서로 사돈 관계, 그냥 인척 관계인 겁니다. 그 기관이 그 기관이고 그 회사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코인에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ETF가 귀금속 ETF 운용 자산을 넘어설 것이다. 미국 소재 은행 여기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올해 암호화폐 ETF 수요 급증으로 미국 내 이제 귀금속 ETF의 순운용 자산을 앞지를 것이다. 귀금속이 뭡니까? 금, 은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책임자가 데이터에 따르면 더 많은 자문가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코인을 편입시키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 작년에 ETF, 코인 ETF에 136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16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는요, 결국에는 핵심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미래에 베팅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왼쪽일수록 안전하고요. 증명이 끝난 자산입니다. 그게 뭐냐? 금이죠. 은이죠. 금은 뭐 4,000년, 5,000년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뭐 사람들이 지금 달러 좋아하는 거죠. 예, 그 다음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 가면 주식. 마지막이 코인이죠. 코인은요, 뭐 증명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어느 정도 전 다 끝났다 보지만 일반인들, 대중, 아직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코인은 여전히 증명이 안 된 자산입니다. 뭐 비트 정도도 지금 실은 갸우뚱하시는 분이 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코인이 그래서 초기인 거고요. 지금 알트코인 ETF 뭐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제 막 시작을 할 겁니다. 파생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파생 상품이라고 하기에 아직 애매한. 그러니까 알트코인 ETF도 현물 ETF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알트코인 현물 ETF, 뭐 XRP, 솔라나, 도지코인, 뭐 카르다노 이건요 끝이 아니고요. 100년, 200년, 300년 자산 이제 시대에 코인 시대에 이제 서막을 알리는 게 이 알트코인 ETF입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최대 18.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할 것이다.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당연히 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국민연금에 어떤 그 투자하는 담당 임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지 실은 뼈저리게 느껴져요. 왜냐, 국민연금 맨날 아니 앞으로 이제 애 안 낳고 그 고령화 돼서 뭐 연금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쓸 때는 많은데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게 반발하잖아요. 재정 건전성, 수익률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보고서 써서 이제 뭐 이거 그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사서 뭐 플로리다 주다 뭐 텍사스다 뭐 어디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1년, 2년 지났는데 수익률이 뭐 300%뭐 200%라던데요. 수익률 대박 났던데요. 이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습니까? 뭐 주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연방 정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메타 플래닛, 뭐 그 추정자들 많잖아요. 비트코인만 샀더니 뭐 200%?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대부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비트코인 ETF 조금 담아보자. 아니면 뭐 비트 이더 뭐 섞어서 파는 데도 있다며 그거 한번 해보자. 분명히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뭐 비트 이더 ETF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막 출시가 됐고 나중에 지수로 뭐 10개, 20개, 30개 제일 시총 높은 거를 지수로 만들어서 팔면 이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글로벌 경제가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뭐 인공지능 로봇 좋은데요. 인공지능 로봇 나오면 사람 넣습니까? 지금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 받는 사람도 없어져요. 이제 나중에는 마트에서 알바라도 해야지 근데 마트 알바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코인 투자가 과연 이게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은 이제 우량 코인들을 결국은 다 살 거예요. 살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문제는 뭐다? 평단 중요하죠. 얼마에 샀냐? 그것만큼 혹은 더 중요한 게 뭐다? 몇 개 샀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원에 비트코인을 샀든 200만 원에 샀든 2천만 원에 샀든 중요한 게 뭐다? 개수죠. 개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뭐 코인니스나 뉴스 보시면 XRP가 뭐 몇억 개가 맨날 락업이 해제됐다. 이 표현 보면서 혹시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이지만 리플에서는 XRP라고 하는 코인을 계속 팔고 있죠. 지난 뭐 7년, 8년간 계속 글로벌 은행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이게요. 언론에서는 왜 이걸 알리지 않는 걸까요? 누구 은행에 팔았더라. 누구 어떤 국가들 CBDC 이렇게 같이 작업 중이던데 이게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그 국가명이랄지 누구에게 이렇게 팔았다라는 것은 그 함구합니다. 이거 비밀로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리플이란 회사는 아직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는 그 격차가 엄청 커요. 상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SEC 관할로 들어가고요. 그 규제, 그 복잡한 시스템, 뭐 그러니까 공시 의무, 보고 의무, 뭐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되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상장을 안 한 거예요. 이러면 공시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XRP 현물 ETF 당연히 됩니다. 뭐 저는 하반기 정도 보지만 뭐 빨리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소송부터 종료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IPO도 되겠죠. 그때가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 뭐라고 뒤에서 뭘 팔고 누구 CBDC 누구랑 어떤 국가랑 하고 있는지 그때는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XRP 지금 사자 뭐 이런 차원에서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 XRP에 지금 담겨진 현재 상황을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금값이 조금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누그러졌나 보죠. 그러면서 금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을 이제 뺐다. 이제 금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급등락하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은행 예적금으로 뭐 복귀를 했다. 최근에 뭐 작년 12월부터 얼마 전 2월까지 이 코인의 큰 변동성은요. 아마 매우 거북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패닉셀을 하고 떠난다. 본인의 이제 선택이시고요. 실은 저 같은 사람은 낙관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변동성이 크니까 기회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이제 냄새를 저 같은 경우는 맡습니다. 지금 뭐 이건 저의 경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이건 뭐냐? 재무부죠.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유동성이 살포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좋은 거거든요. 미국 재무부에서 2월 중순부터 실은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이걸 지금 알고 봤더니 연준의 역레포 계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재무부에서 푼 돈을 갖다가 지금 미 연준 역레포 쪽으로 시장 그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푼 것만큼 효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결국 4월 초까지는 기본적으로 재무부에서 지금 푸는 돈의 액수가 600빌리언이면 이거 진짜 엄청난 액수, 거의 뭐 우리 돈 뭐 900조 정도 되거든요. 큰 돈이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풀린다. 그 이제 뭐 최종적인 그 미국 국가부채 이제 실링을 천정을 더 이제 높이는 그 전에 이제 재무부에 있는 돈 갖다 쓰는 게 시장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월 초에서 5월 초는 다시 유동성이 감소합니다. TGA에서 돈을 시장에서 쭉 빠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5월 초에서 6월 중순은 다시 또 유동성이 증가해요. TGA에서 돈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 6월에서 또 7월은 유동성이 더 감소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지금 말씀이 뭐냐? 얘기가 뭐냐? 글로벌 유동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25년 올해인데요.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급등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25년 유동성은 당연히 지금 지나놓고 보면 올해 연말 됐을 때 엄청난 돈이 풀립니다. 근데 비포장도로예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하면서 일반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투자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크립토 시장 전망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건 확신하는데 올해 연말 심지어 이거 내년 초까지도 보면요. 지금의 코인 가격들 있죠. 우량 코인들 이 가격은 추억이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크립토의 가격이 널뛰기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 존보적이 아닙니다. 기관이 다 존보가 아니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선물이랑 가격 차이 이용해서 뭐 숏에 베팅하고 롱에 베팅해서 이제 그 변동성으로 돈을 그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동성에 의한 것도 있고 거시 경제도 있고 뭐 트럼프로 인한 뭐 국제 뭐 정치로 인한 것도 있고 이 엄청난 널뛰기가 올해도 계속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요 알트코인들 생각보다 저는 아주 많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항상 많이 오른다, 특히 단기 급등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도 큽니다.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 되면. 알트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좀 슬픈 통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어떤 사람,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80%에서 90%는 이것 때문에 또 중도 탈락할 겁니다.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입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끝났다. 뭐 희망 고문이다. 뭐 사기하지마. 뭐 가스라이팅 하지마. 기억나십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끝까지 뭐 성투하시기를 저는 뭐 기원을 드리지만 이건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올해 뭐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부터 바이 더 딥을 해서 끝까지 사이클 끝까지 존버를 하든지 아니면 스윙 트레이드를 하든지. 스윙 트레이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샀다가 또 오르면 팔았다가 이걸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고요. 근데 특히 이제 업력이 좀 별로 안 되시거나 본인만의 원칙이 없다. 스윙 트레이드 하시면 저는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여섯 번째, 생각보다 코인을 파는 것은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은 뭐 사이클이 이번이 뭐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 17년도, 21년도 때 우리 상승장 있었잖아요. 그때 다 팔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덜 팔았던 게 전 지금도 당연히 후회가 있겠죠. 요것을 이제 겪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는 내가 안 팔겠어. 그 목표죠. 목표가 있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 목표 때문에 그 전에서 가장 그 고점에서 못 팔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팔긴 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보다 덜 팔았던 게 저도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매도를 할 때 실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뭐 예를 들면 집 한 채를 사시거나 좀 투자금이 적다 그럼 차 한 대를 사시거나 뭐 전세금을 마련하시거나 요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가고 시드가 크면은 또 상관없습니다. 시드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한 요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2029년 또 2030년까지 해서 보셨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투자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